당신이 사랑을 갈망하는 순간 그 갈망 속에는 언제나 결핍이 숨어 있습니다. 그 결핍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끝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인정 혹은 사랑을 통해 그 공허를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의 끌림은 결핍이 사라진 순간 시작된다고. 당신이 가진 상처와 결핍은 단순한 감정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 억압된 욕구, 그리고 미처 통합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관계는 사실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한 무의식적 거래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끌렸던 이유, 그리고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별들은 결코 서로를 붙잡으려 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냅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개성화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세우고 결핍을 내려놓을 때 그제야 진짜로 사랑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 안의 허전함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결핍을 안고 시작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갈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결핍을 치유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이 과정을 칼 융은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올리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보물은 세상 누구도 대신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내려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결핍을 없애려는 사람이 아니라 결핍을 통합한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의존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느끼는 공허감은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아도 당신이 충분히 완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자유로움과 평온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결코 소유나 집착이 아닌 깊은 존중과 끌림입니다. 이것이 결핍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사랑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결핍을 넘어선 온전한 내서 피어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 당신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불안일까요? 아니면 안도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부터 무의식적으로 결핍을 확인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선택은 이미 결핍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 결핍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하는 대화 내리는 결정 맺는 관계까지.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지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개성화를 이루기 전까지 이 무의식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핍은 자라면서도 계속 남아 누군가의 칭찬이나 애정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할 때도
상대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강하게 끌릴 수 있지만 곧 숨막히게 변합니다. 서로가 자유롭게 숨쉴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핍을 채우는 방법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으면 결핍이 사라질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 결핍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 모습을 바꿉니다. 당신이 개성화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메커니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성화는 마치 어둠 속에서 서서히 시야가 트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엔 흐릿하고 불안정하지만 점점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왜 이 사람에게 끌렸는지, 왜 그 상황에서 상처받았는지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를 파헤쳐 그 안에 감춰진 씨앗을 꺼내는 일처럼. 그리고 그 씨앗이 결핍인지 아니면 성장의 가능성인지 구분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핍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합하고 나아갈 것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결핍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결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이야기 속 한 장면이 될 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개성화의 과정을 시작한 것은 또 한 번의 이별 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이별이 가져올 나의 무가치함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가 떠나도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그녀의 곁에 남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깊이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 온전한 내서 비롯된 사랑이 들어온 것이죠. 혹시 지금 당신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주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가요?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당신이 진짜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과 대면하는 순간 개성화의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건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사랑의 끌림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문득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확신이었을까? 확신이란 누군가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 그리고 그 보장이 내 결핍을 잠시 잊게 해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쫓는 사랑은 늘 불안합니다. 상대의 한마디 작은 표정 변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 불안은 다시 집착으로 변합니다. 이 악순환은 결코 스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성화의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결핍에 의한 선택을 멈추고 온전함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관계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내면의 통합이라 표현했습니다. 자아와 그림자 무의식과 의식 욕망과 두려움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에서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연인에게 모든 것을 맞추며 갈등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오래 갈 거라 믿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애정을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 그가 개성화의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단순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라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개성화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짜 욕구와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 이후 그는 관계에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동시에 깊게 연결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성화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선택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은 결핍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나를 선택할 것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은 전혀 다른 삶과 사랑을 만듭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결핍을 기반으로 한 사랑은 강한 중독성을 가집니다. 그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면 처음엔 공허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는 당신이 다시 채우기 위해가 아니라 새롭게 피워내기 위해 비워진 공간입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 사랑의 끌림은 전혀 다른 질감을 가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순간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아마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그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결핍은 힘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주는지, 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곁에 있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바로 결핍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사랑의 끌림입니다. 그리고 이 끌림은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덕스러운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 연결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결핍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온전함에서 출발할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사랑을 바꾸고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당신은 유리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각자 다른 속도로 다른 표정을 지닌 채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결핍과 이야기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핍이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결핍을 숨기거나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결핍을 꺼내어 빛 속에 두고 바라봅니다. 그 과정에서 결핍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는 당신이 지나온 길, 피했던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의존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서로의 여정을 존중하는 깊은 동반의 감각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마다 상대가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값비싼 선물, 끊임없는 연락,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지쳐갔고 상대 역시 숨이 막혀 결국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개성화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힘은 증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진짜 사랑은 나는 이렇게 가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깨달음 이후 그는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과 취향,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충실히 가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가 억지로 사랑을 붙잡지 않자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핍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사랑의 끌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사랑 그 자체인가? 아니면 사랑을 통한 결핍의 해소인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결핍이 지배하는 삶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삶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서로가 함께하길 원해서 곁에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결핍이 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그리고 그 나눔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핍이 남긴 자리는 더 큰 자유와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결핍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함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내려앉은 공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선택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선택들은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온전한 나로부터 나온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기분이 이끄는 대로 혹은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행동 뒤에 숨은 감정과 욕구를 살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결핍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랑과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남아있는 사랑은 불안정합니다. 상대의 작은 침묵이 위협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변화를 과도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결핍을 통합한 사랑은 다릅니다. 침묵 속에서도 신뢰가 있고 변화 속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랑 속에서 버려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었습니다. 겉으로는 원만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의 부재가 아니라 상대가 떠남으로써 드러나는 나의 무가치함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성취를 스스로 축하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관계를 바꾸진 않았지만 그녀 안에 단단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개성화는 바로 이 기반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결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교류이고 채움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사랑을 통해 결핍을 채우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온전한 나로서 사랑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대답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당신의 관계 패턴과 인생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순간 사랑의 끌림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피어납니다. 이 자유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나는 사랑은 가볍지만 깊고 안정적이면서도 생동감 있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결핍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함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내일의 당신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는 조용한 바람 소리만이 흘러갑니다. 당신은 불을 끄고 방 안의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묻습니다. 너는 정말 네 자신을 알고 있니?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은 대개 사회적 가면이고 그 가면 뒤에는 결핍과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이 가면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일입니다. 가면을 벗기면 처음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변화를 위한 문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면 결핍이 더 이상 부끄러운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서사를 완성시키는 한 부분이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유능하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성취와 인정을 쫓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유지되고 진심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성화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불안을 갖고 있다. 그 단순한 인정이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그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대화 속에 꺼내놓았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개성화는 이렇게 나를 숨기는 대신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에게만큼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이 결핍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온전함이 자리 잡게 합니다. 당신이 결핍을 통합한 상태에서 사랑을 하면 관계는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상대가 잠시 거리를 두더라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감정 변화를 나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계 안에서 자유롭고 서로의 삶을 더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사랑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불안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그 뿌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결핍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마치 어두운 숲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숲속의 어둠 속에도 익숙해지고 그 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당신 자신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품은 사람만이 결핍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사랑의 끌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불안에서 비롯된 매달림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완전하게 받아들인다. 이 단순한 문장이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울릴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부드럽게 덮습니다. 당신은 잠시 눈을 감은 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합니다. 결핍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나로서 움직일 것인지. 개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 전화 속 짧은 대화,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까지도. 그 모든 장면이 나를 더 알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통해 완성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이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의존으로 변하고 결핍은 사라지지 않은 채 더 커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연인의 관심을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졌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자주, 더 강하게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점점 차가워지는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개성화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단순히 현재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결핍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변화는 관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연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결핍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사랑의 끌림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성화는 이렇게 사랑의 방식까지 바꿉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 대신 온전한 자신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사랑을 잃을까봐 불안에 시달리고 있나요? 그 불안의 뿌리를 찾는 것이 개성화의 첫 걸음입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결핍의 무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더 나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쌓이면 당신의 사랑과 삶은 서서히 다른 빛을 띠게 될 것입니다. 늦은 오후 해가 기울어가는 순간에만 느껴지는 특유의 고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거리를 걷다 보면 하루 동안의 분주함이 서서히 가라앉고 사람들의 걸음도 조금 느려집니다. 당신 역시 발걸음을 늦추며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았는가. 개성화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하루를 돌아볼 때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의 선택이 결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살핍니다. 이 질문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를 이끄는 연료입니다. 결핍에서 나온 선택은 짧은 안도감을 줍니다. 누군가의 칭찬 관심 인정이 잠시 마음을 채우지만 곧 더 큰 갈증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온전함에서 나온 선택은 당장은 눈에 띄는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반이 단단해지고 관계와 삶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임에선 분위기를 맞추고 대화에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그는 깊은 피로와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개성화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지만 오히려 진심을 드러냈을 때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개성화는 이렇게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고 외형보다 내면의 연결이 중심이 됩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인맥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온전함에서 시작된 관계는 시간과 변화 속에서도 오래 지속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사람은 없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들이 결핍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세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결핍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선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 사랑의 끌림도 인간관계도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밤하늘이 완전히 펼쳐진 시각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이 여정의 시작을 떠올립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던 날들, 그리고 그 결핍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했던 순간들, 개성화의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은 수많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집착했는가? 나는 왜 그 상황에서 불안했는가? 그 대답은 언제나 내 안의 결핍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핍은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덕분에 사랑은 의존에서 존중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바뀌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바꿨습니다. 좋아하는 색취미, 말투까지도 상대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오래갈 거라 믿었지만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가 개성화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동안 무시했던 감정과 욕구들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표현하기 시작하자 사랑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핍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사랑의 끌림은 결코 강한 소유욕이나 뜨거운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오래 지속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핍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온전한 사랑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랑은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의 감정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